게 뭐가 성장이 끝나면 늙어요. 늙으면 나이가 아니고요. 성장하는 동안 안 늙어요. 사람은 적어도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한다. 이건 성장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럼 얼마나 연장하느냐? 90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젊게 일한다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젊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는 사람. 1920년 일제시대에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현재 105세인 김영석 교수는 지금도 신문에 칼럼 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올해도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왕성한 활동 펼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칠순 생일 지낸 필자만 하더라도 뭔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필자보다 한 세대 윗세대인 김영석 교수입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해오면서 인간의 나이와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일반적인 게 80살이 넘으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막스 카우도르프가 쓴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80대 이후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정말로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바로 찾아오는 손님은 치매입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 별세했는데요. 89세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총리가 새로 부임했다고 새 총리 인사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타계했는데 98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선 롯데 신격호 회장이 99세를 기록했을 뿐 100세 넘긴 인물은 아직 없습니다. 100세가 넘으면 두뇌라는 인간 컴퓨터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70살인 필자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멈칫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10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 건지, 과연 독서는 가능한지, 기억력은 어떻게 되는지, 밥맛은 좋은지, 친구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너무 외롭고 외로워서 삶의 의욕이 꺾이진 않는지, 행복감이 바닥나진 않을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갑자기 105살인 김영석 교수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시청 앞에 있는 달개비란 한 식당에서 어떤 아침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마침 김 교수가 100년의 지혜 발간기념 기자간담회 하는 장면을 봤어요. 필자도 잠시 그 방에 들어가서 5분가량 그의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여느 교수의 강의 같았어요. 책 발간한 소감을 청산유수 막힘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따로 대화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연락해 봤죠. 여비서의 답은 대번에 No,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냈어요. 매경 MBN 방송 출연을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응해서 마침내 방송 전 30분쯤 대화 나눌 기회 가졌습니다. 필자도 2025년이면 은퇴하게 됩니다. 예전에 잡은 계획으로는 대충 여행하고 친구들과 골프 치고 산행도 하고 노후 시간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김 교수와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걸 굳게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도 약간 가는귀가 먹은 상태였지만요. 그 정도면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자는 그의 눈과 치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 여비사에게 물어봤어요. 잘 보이는지, 음식은 잘 드시는지. 물어봤더니 시력은 지금도 신문 3개 하루에 꼼꼼하게 충분히 정독하고 책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김 교수가 요즘도 발표하는 신문에 쓴 기고글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훤하게 알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105살 되면 인간의 머리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이 궁금했고 현 세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거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의 칼럼을 꼭 챙겨서 읽습니다. 김 교수 글을 보면 놀라운 기억력에다가 그리고 한결같이 매일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한치의 오차 없이 파악하고 읽다는 걸 압니다. 치아 상태도 좋아 보였고 비서는 음식 잘 드신다고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치아가 좋아서 김 교수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생존한다는데 필자는 내기를 걸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인 가운데 최고 생존 기록은 최애기 106세, 백경순 114세라는 설이 있지만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김 교수가 들려준 100세 인생 강의 내용을 대강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30살까지는 성장하고 학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30세에서 65세까지는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간입니다. 60에 정년하고 난 후의 삶이 그 다음입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의 삶이 강에서 사는 거라면 은퇴 후에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폭넓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더 보람찬 인생이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60살에서 70살 이후가 되면 일이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목표를 정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늙지 않습니다. 지금 100살이 넘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살았는데요. 이젠 1년 단위로 설계합니다. 설계 단위를 1년 단위로 바꾼 건 너무 힘든 설계로 외롭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 무슨 일 할 것인가요? 젊어서는 가족 생계 위해서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일을 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도와줄게, 뭘 해줄까 하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 60%가 내 생각대로 한다면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동년배들은 모두 죽고 없는데 남을 위해 살아야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그래서 소외감 안 느끼고 어울림으로 행복감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봤습니다. 요즘 주변 돌아보면 좋은 집, 고급차, 명품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널려 있더군요. 물질적 가치에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인생을 3분의 1밖에 살지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한 일은 허망합니다. 내 고생을 통해서 타인에게 행복을 주었을까 하는데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명화를 그렸지만 후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화가는 시스틴 천장 벽화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큰돈 벌어다 주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물진, 정신, 사랑 가운데 최고는 바로 인간의 입니다. 내 가족에게 정신은 상류층, 경제는 중산층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사업 성공해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되더라도 중산층으로 살라는 건 명품 좋아하는 사치를 금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엔 가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성장하고 변하는 것인데 좌우명 두면 더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10권이 있다면 미국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 10권 중에서 5권 읽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은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아는 체 하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영석 인생 강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97에 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은 대한민국 책 10손가락 안에 들었던 소식을 듣고 보람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은요, 한강이 노벨문학상 탄 작품들보다 훨씬 많이 읽힐 게 틀림없습니다. 김 교수가 올해 펴낸 100년의 지혜도 나이 든 사람들보다 30대가 가장 많이 읽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평생 일기를 써왔고요. 지금도 일기 씁니다. 아마 일기를 쓰면 자신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내일, 한 달 후, 1년 후엔 무슨 일을 할지 설계가 가능하겠지요. 김영석 교수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혼자 밥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떠들썩하게 밥 먹기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105살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라고 했고 대중들이 그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결코 황금기는 아니죠. 필자는 김 교수와 나눈 대화에서 은퇴 후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그 황금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목표를 갖고 계속 일하라. 무슨 일인지는 본인이 설계할 일이다. 필자는 김영석 교수가 지금도 초롱초롱한 기억력과 에너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일기 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도 그 연장선에 있겠죠. 둘째, 은퇴 후에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물질의 가치를 하위에 두라. 셋째, 규칙적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려라. 혼밥은 절대 금지. 김 교수는 가정부가 식사 차려놨다라고 말하면 아직 10분 남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본인 주변에 여담도 몇 가지 덧붙여 말했습니다. 1920년생인 그는 고등학교 때 시인 윤동주와 한반이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의 외할머니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한 동네에 살았다고 했는데 김일성이 아기일 때 강반석에 젖이 안 나와서 외할머니가 젖을 물려준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하는군요. 그때 젖꼭지로 코를 막았어야 했다면서 외할머니의 두 아들 영수, 영국은 반공운동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1917년생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는 동갑내기이고 김일성은 1912년생이니까 그 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소련군이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라고 데려와서 연설하고 다니는 광경을 평양에서 봤다고 합니다. 필자는 김영석 교수와 나눈 대화에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화가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 누구더라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는 게 가장 신통했습니다. 그보다 35살이나 영 보이인 나도 필자도 2가지를 말하면 1가지는 대충 생각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김 교수의 키는 160cm쯤 돼 보였고 허리는 전혀 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TV, 유튜브 이런 매체에 출연해 수많은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필자는 직접 나눈 대화 몇 가지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언론인 김세형 선생의 105세 김영석 교수 직접 만나보니 은퇴 후 인생 황금률 3가지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